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힘, 세 가지 기본적인 힘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세요? 우선 저는 그걸 발음에 관한 얘기, 발음 한자로 안 쓸게요. 발음, 그리고 단어 막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음과 단어, 그리고 문장. 그러니까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 소리, 그리고 의미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쓰여지는 통일된 어떤 조직체, 문장, 이 세 가지를 다루는 힘이 있어야 된다. 시험을 보려는 영역은, 아니면 생활이나 비즈니스나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한 영역은, 영어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영어적 발음을 알아야 되고, 영어적 단어의 특징을 잘 원리에 맞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는 문장을 구성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첫째, 우선 발음에 대해서, 왜 그러면 영어 발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영어 발음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 그거는 우리말하고 영어 발음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어의 소리하고 영어의 소리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한국어 소리는 될 수 있으면 또박또박, 누구를 중심으로? 모음 중심으로 또박또박 발음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영어 발음은 또박또박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곳에 강세를 주어서 그래서 리듬이 있게 발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한국어 음은 이렇게 또박또박 한다고 해서 syllable timed language 이렇게 얘기하고, syllable timed 음절에 의해서 timed 된 박자가 만들어진 음절 박자 언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런데 영어 음은 뭘까요? stress. 이 stress라는 말은 강세, 응축된 힘이 모인 곳.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겠죠. stress timed, 스트레스에 의해서 박자감이 주어진 그러한 언어다, 영어는. 그래서 stress timed language, syllable timed language.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모음을 살려서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아니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디를 강하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나마 가다 만난 사람 해보세요. 파나마 가다 만난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매우 잘합니다. 왜 잘하느냐? 모음을 또박또박 발음하면 되니까요. 제가 만든 이 말은, 어구는, 파나마 가다 만난 사람은 공통점이 모든 글자가 아 모음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파나마 가다 만난 사람. 미국 사람에게 이걸 발음하면 파나마부터 못해요. 어디에 강세를 두지? 파나마 또는 사람 한다든가, 이렇게 어디에 강세를 줄 것인가를 가지고 그들의 의식 세계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소리 세계를 알고 발음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I라는 글자, 알파벳 글자를 발음할 때도 우리는 I 하고 모음 두 개를 또박해서 I 하고 발음을 하는 경향을 가는데, 저 사람들은 어디를 세게 할 것이냐? 아 발음을 한 75% 이상, 80% 이렇게 세게 하고, E는 살짝 발음해서 gliding, 미끄러지게 I 하고 발음을 하고 만다.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영어 발음 세계를 제대로 알아서 발음 훈련이 되어가지고 영어 발음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는 영어 발음을
원어민들이 잘 알아들을 거고 또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을 내가 듣기도 그것도 기본이 마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공부입니다. 단어를 공부를 해서 어휘력이 조직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 어휘력은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많을수록 물론 좋죠. 될수록 많을수록 좋은데 외국어 공부에서 단어 공부는 필수입니다. 왜냐면은요, 모국어 공부는 대체로 생활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국어 공부는 예를 들면 이런 걸 보고 책상 이거를 물건을 먼저 본 다음에 책상이라는 언어적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어로 desk, table, desk 하고 오게 되면 desk라는 그 언어적 기호를 본 다음에 이게 뭐지? 아, 요렇게 책을 올려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는 모국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책상 하고서 그 모양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단어 암기가 필수인 것은 단어는 외국어 학습에서는 단어를 만날 때 먼저 언어라는 기호를 보고 그 의미를 추적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공부가 필수인데 이 단어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외국어 학습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돼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꼭 단어 학습에 유의할 점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선 원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기능어와 의미어를 나누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기능어와 의미어를 나누어서 공부한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말로 해볼게요. 우리 나의 아버지와 함께라는 말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나의 어머니와 함께, 나의 형님과 함께, 나의 선생님과 함께, 나의 영어와 함께, 나의 미래와 함께, 나의 꿈과 함께 이렇게 고쳤을 때 나의라는 말은 계속 변치 않고 나의 뭐뭐와 함께 이렇게 했을 때 요 동그라미 친 자리는 계속 변화되고 있었죠. 그런데 나으나와 함께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 나의와 와 함께 해당하는 부분이 기능어가 되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즉 아버지, 어머니, 형님, 미래, 조국과 함께 또는 나의 계획과 함께 등등 영어와 함께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뭐가 된다? 의미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여지는 이 말, 자주 쓰여지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말, 이 어휘와 의미만을 수평적으로 드러내는 이 의미어를 구별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기능어는 몇 개 안 됩니다. 영어에서도 욕심내서 얘기하더라도 약 1000개 정도 돼요. 1000여 개, 1000개 정도 되고, 의미어는 어떻게 될까요? 수십만 개가 됩니다. 수십만 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휘력을 5만 단어, 3만 단어, 10,000 단어, 5,000 단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대부분이 다 그 숫자의 개념은 누구를 얘기한다? 의미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기능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기능어는 그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한 다음에 숙달을 해야 됩니다. 숙달. 이해하고 숙달해야죠. 자, 의미어는 대체로 그 어원 정도를 익히면서 그리고 하고 암기하고요. 또 그리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게 뭐더라? 하고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도 한국어의 모든 어휘를 다 알아서 한국어에 자유로운 거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영어의 모든 단어를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필요한 말, 즉 기능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익히느냐에 영어 승부가 있는 겁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요, 여러분이 한국어에 자유롭다는 것은 한국어 의미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기능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인이 본토인이 영어에 자유로운 것은 영어 의미어 때문이 아니라 기능어 때문이다. 영어 기능어 약 10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이 말들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이해할 때는 별로 깊게 이렇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깊게 파고들어서 수직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암기하고 이렇게 기억할 때는 뭐더라 하는 기호 정도로 알면 되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를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어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팁으로 하나 더 드릴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요,
단어를 외울 때요. 특히 의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만은 단어를 외울 때 소리로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벳 글자로 눈에 보이는 글자로만 자꾸 익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사전 같은 단어를 하나 해볼까요? 사전, 영어 사전 뭐 등등 사전을 얘기할 때 이걸 이렇게 보고 dictionary 해서 이렇게 보고 사전하고 뜻이 떠오르는 공부는 눈으로 이제 하는 공부니까 되죠. 근데 이거를 발음으로 익혀서 사전이라는 말을 dictionary 물론 영어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소리 중요하다, 액센트 강세, 스트레스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강세가 이렇게 있게 돼요. 따라서 이 발음을 임의적으로 조금 소리를 가깝게 나타나서 표현해 보면은 딕이 이렇게 쓸 거고요. dictionary 이런 소리를 듣고 사전이 어떤 사전이라는 물체 그게 떠오를 수 있도록 소리로 익힌 단어 공부 이게 단어 의력이 있어야 구어 영어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문어 영어만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요새 회화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세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단어 공부도 뭐 어떻게 된다? 소리로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처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어느 분야별로 깊게 들어가는 다른 포스팅에서 서로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뭐였죠? 문장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문장력이 얼핏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하고 늘 방학 때마다 특강 들어 다녔던 문법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문법력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문법력이 아니라 문장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문법이 아니라 문장을 만드는 힘이다.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문장 구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문법력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문장 구성 능력이다.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국어에 영어 공부하는 과정이 이게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어를 자유롭게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한국어 국문법에 통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뭘까요? 한국어 의미를 이루는 요소, 즉 한국어 단어를 가지고 뭘 잘해요? 문장 만들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자유로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나라 말이고 그 나라 말을 모국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 나라 말을 만드는 능력, 즉 의미를 이루는 요소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에 훈련이 숙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것도 문법을 통해서 정확하고 세세하고 섬세하고 세련된 문장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인 문장을 만드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예요? 발음, 어력. 첫째 발음. 두 번째 문장을 이루는 재료인 단어. 세 번째로 문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문장인데 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법이라고 하는 이 세세한 규칙문이 아니라 문장을 만드는 어떤 원리를 공부해서 결국 문장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꼭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뭐 시험 영어를 수험을 잘 보기 위한 토익, 토플, 수능 이런 걸 하든지 학교 시험을 보든지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어떤 시험을 보든지 또는 영어를 가지고 교양 생활을 하는 가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고 학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분야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음 능력, 어휘력 그리고 문장 구성 능력을 갖추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 분야의 필요에 따라서 응용하고 자기에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